안녕하세요. LH 청약센터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공공임대주택 신청하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일을 기다리십니다. 제발 붙게 해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표 당일 문자가 옵니다. 휴대폰을 떨리는 손으로 확인합니다. 축하합니다. 귀하는 이라는 시작하는 문구가 보입니다. 됐다! 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가족들한테 전화합니다. 나 임대주택 당첨됐어.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니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 그게 뭐지? 당첨 맞는 건가? 아닌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다음 달에 이사 준비해야 하나? 계약금은 언제 내야 하나? 지금 살던 집은 언제 정리해야 하나? 온갖 고민이 밀려옵니다. 반대로 입주자로 선정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입주자, 예비 입주자랑 뭐가 다르지? 역시 헷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당첨됐으니까 당장 다음 달에 이사 가야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살던 집 계약 해지하시고 이삿짐 센터 알아보시고 분주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조용합니다. 어떻게 된 거지? 불안해집니다. LH에 전화합니다. 제가 당첨됐는데 언제 입주하나요? 그러면 상담원이 말해줍니다. 고객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셨는데요. 공가가 발생해야 순번이 돌아옵니다. 공가요? 순번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당첨과 예비,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비 15번을 받고 나는 끝났구나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석 달 후에 연락이 옵니다. 입주 준비하세요. 깜짝 놀라십니다. 벌써요? 예비 15번인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희망과 실망을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의 결정적인 차이,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 그 사이에 준비해야 할 것들, 모든 걸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아, 나는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예비 번호를 받으신 분들,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메모 준비하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미리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첨자란 무엇인가? 먼저 당첨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입주자입니다. 문자나 홈페이지에 입주자로 선정되었습니다라고 나오면 당첨자입니다. 당첨자는 무슨 뜻일까요? 지금 당장 비어 있는 집, 즉 공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계약만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식당에서 예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오늘 저녁 7시 4인 테이블 예약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겁니다. 시간 맞춰서 가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땡땡 단지, 땡땡동, 땡땡호, 기아의 집입니다.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계약금 준비하시고 서류 챙기시고 계약 날짜에 가시면 됩니다. 내 자리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집은 본인 겁니다. 당첨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하고 나면 바로 또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사 가실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 후 1개월에서 2개월 안에 입주합니다. 둘째, 집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동 몇 호까지 구체적으로 배정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꿀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배정받은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층수나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셋째, 기한이 있습니다. 계약 공고가 나오면 정해진 날짜까지 계약하러 가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잃습니다. 그럼 다음 사람한테 권리가 넘어갑니다. 넷째, 서류 준비가 빡빡합니다. 당첨자는 정밀한 자격 검증을 받습니다. 소득, 재산, 무주택 여부 다 확인합니다.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허위 사실이 들통나면 당첨도 취소됩니다. 그러면 예비 입주자란 무엇인가? 이제 예비 입주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예비 입주자 또는 줄여서 예비자라고 합니다. 문자나 홈페이지에 예비 입주자 몇 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예비 입주자는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빈집이 없지만 빈집이 생기면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대기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식당으로 다시 비유하면 예약은 못했지만 웨이팅 번호표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웨이팅 5팀, 예상 대기 시간 30분이라고 나오는 거죠. 앞 사람들이 식사를 다 끝내고 나가면 내 차례가 옵니다. 임대주택도 똑같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나가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빈집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비 1번부터 순서대로 연락이 갑니다. 내 자리가 아직은 없지만 줄 서 있는 상태입니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차례가 옵니다. 하지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비 입주자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나 기다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빠르면 한 달, 느리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빨리 오고, 나쁘면 오래 기다립니다. 둘째, 순번이 중요합니다. 예비 1번이 가장 빠르고 숫자가 클수록 늦습니다. 예비 20번이면 20명이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20명이 다 들어가야 내 차례입니다. 셋째, 연락처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순번이 돌아왔을 때 연락이 안 되면 탈락입니다. 다음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바뀌면 꼭 전화해서 수정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비유로 정리해 볼까요? 당첨자는 극장에서 좌석을 예매한 상태입니다. A열 5번째 좌석, 귀하의 자리입니다. 시간 맞춰서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자리는 아무도 못 앉습니다. 본인 자리입니다. 예비 입주자는 입장 대기열에 선 상태입니다. 표를 미리 산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노쇼가 나오거나 환불하는 사람이 생기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또 다른 비유. 당첨자는 택시를 잡은 상태입니다. 택시가 내 앞에 서 있습니다. 타기만 하면 됩니다. 예비 입주자는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앞 사람들 다 타고 나면 내 차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공가 여부. 결론적으로 둘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빈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당첨자는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예비 입주자는 빈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왜 처음부터 다 당첨자로 안 뽑고 예비를 뽑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당첨자 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서류 준비를 못했거나 다른 곳에 당첨되거나 사정이 생겨서 포기합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깁니다.
이때 예비자를 바로 투입하는 겁니다. 둘째, 신규 단지는 완공 시점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600세대를 모집합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580세대만 완공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자가 있거나 공사가 늦어지거나 그래서 여유 있게 예비를 뽑아둡니다. 셋째, 기존 단지는 퇴거자 예측이 어렵습니다. 올해 30세대가 빌 거예요 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50세대가 빌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예비자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예비 입주자 제도는 빈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LH 입장에서도 빈집을 놔두면 손해니까요. 그럼 당첨자는 몇 명, 예비자는 몇 명으로 뽑나요? 궁금하시죠? 공고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당첨자 100명이면 예비자는 30명에서 50명 정도 뽑습니다. 당첨자의 30에서 5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임대 100세를 모집한다고 칩시다. 당첨자를 100명 뽑고 예비자를 40명 정도 뽑습니다. 총 140명이 선정되는 겁니다. 인기 있는 단지는 예비를 많이 뽑습니다. 경쟁률이 높으니까요. 반대로 비선호 단지는 예비를 적게 뽑습니다. 어차피 신청자가 적으니까요. 신규 단지는 예비를 많이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공 시점이 불확실하니까 여유를 두는 겁니다. 기존 단지 제공급은 예비를 적게 뽑습니다. 정확히 몇 세대가 비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예비 몇 번까지 가능성이 있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저 예비 10번인데 가능할까요? 예비 20번이면 희망 없나요? 정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단지마다, 시기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인기 단지는 예비 5번도 1년 넘게 기다리거나 몇 년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포기 안 하고 퇴고도 거의 없으니까요. 반대로 비선호 단지는 예비 20번도 석 달 만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예비 10번 이내면 기회가 있습니다. 당첨자의 10% 정도는 포기하거나 실격되니까요. 100명 중 10명 정도는 빠집니다. 예비 15번 이상이라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은 아닙니다. 운이 좋으면 들어갑니다. 실제 사례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예비 순번에 연연하지 마세요. 숫자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다려다 보면 생각보다 기회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당첨자로 선정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입주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쪼개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 발표. 먼저 당첨 발표가 납니다.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문자로 통보받습니다. 축하합니다. 귀하는 입주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날이 가장 기쁜 날입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 감격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두 번째, 서류 제출. 당첨 발표 후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문에 정확한 날짜가 옵니다. 2025년 12월 10일까지 서류 제출. 이렇게요. 제출할 서류가 많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증빙, 재산증빙, 무주택 확인서 등등 공고문에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제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탈락입니다. 실격 처리되니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셋째, 자격 검증. 서류 제출을 하면 LH에서 검증 작업을 합니다. 정말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소득 조회하고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조회를 합니다. 신고한 소득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재산도 조회합니다.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다 조회합니다. 허위 신고 없는지 확인합니다. 무주택 확인합니다. 본인, 배우자, 세대원 전부 집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탈락입니다. 소득 초과입니다. 주택 소유 이력이 있습니다. 허위 신고입니다. 하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예비자한테 넘어갑니다. 통과하면 계약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이제 진짜로 당첨 확정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번째, 계약 공고 및 계약 체결. 자격 검증 통과하면 계약 공고가 납니다. 계약 일정 안내라는 제목으로 문자나 우편이 옵니다. 계약일이 지정됩니다. 2026년 1월 15일 오전 10시 땡땡 지사 방문 이런 식입니다. 그날 그 시간에 가야 합니다. 못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전에 연락을 해서 날짜 조정 가능합니다. 그날 병원에 가는데 다른 날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유연하게 대응해 줍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자체를 놓치면 안 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계약 기간은 줍니다. 이 기간 내에 꼭 계약하셔야 합니다. 계약할 때 신분증, 도장, 계약금,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 납부하면 계약 완료입니다. 이제 정말로 본인 집입니다. 다섯 번째, 잔금 납부 및 입주. 계약하고 나면 입주 지정 기간을 줍니다. 보통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입주하시면 됩니다. 60일 안에 꼭 들어가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으면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이사 준비가 덜 됐어요. 지금 살던 집 계약이 남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입주 전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보증금 나머지 금액을 내는 겁니다. 계약금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잔금 납부하면 열쇠를 줍니다. 이제 진짜 이사 가시면 됩니다. 신규 단지와 재공급 단지의 차이.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 단지냐 재공급 단지냐에 따라 입주 시기가 다릅니다. 신규 단지는 완공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직 공사 중이니까요. 2026년 9월 입주 예정이라고 공고에 나옵니다. 당첨은 미리 됩니다.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 당첨 발표가 나고 계약도 미리 합니다. 하지만 실제 입주는 완공 후입니다. 9월에 완공되면 그때 들어갑니다. 당첨되고 나서 9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리는 셈입니다. 장점은 모든 게 새 것이라는 겁니다. 벽지, 바닥, 화장실, 부엌 다 새 겁니다.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단점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당첨됐는데 못 들어가니까 답답합니다. 게다가 공사가 지연되면 더 기다립니다. 12월로 연기됩니다. 이런 공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공급 단지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누가 살다가 나간 집을 다시 모집하는 겁니다. 이미 지어져 있으니까 당첨되면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계약하고 한 달, 길어도 2달 안에 들어갑니다. 급하게 집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한테 재공급이 유리합니다. 대기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요. 단점은 중고라는 점입니다. 벽지 낡았고 바닥 흠집 있고 화장실 오래됐고 LH에서 기본 수리는 해주지만 새 집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도 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리하면 깨끗해집니다. 새 집이 아니어도 괜찮아.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해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재공급 단지에 당첨이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2월 5일 당첨 발표. 입주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문자가 옵니다. 12월 10일 서류 준비 시작합니다. 주민센터 가서 등본, 초본 떼고 회사에서 소득증빙 받고 은행에서 잔액 증명 받고 12월 15일 서류 제출 마감일 LH 지사 방문해서 서류 제출합니다. 담당자가 확인하고 접수해 줍니다. 12월 23일 자격 검증 완료. 적격 판정입니다. 문자 옵니다. 안심하게 됩니다. 1월 5일 계약 공고. 1월 10일에 계약하세요 하고 안내가 옵니다. 1월 10일 계약 체결. LH 지사 방문해서
계약서 쓰고 계약금 200만 원 냅니다. 1월 15일 집 둘러보러 갑니다. 열쇠는 아직 못 받았지만 담당자와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합니다. 여기 수리 필요해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월 5일 잔금 납부, 보증금 나머지 1,000만 원 납부합니다. 열쇠를 받습니다. 1월 10일 이사 갑니다. 드디어 내 집에 삽니다. 이런 식으로 당첨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약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재공급 기준입니다. 신규 단지면 더 걸립니다. 당첨 발표는 2025년 12월인데 완공은 2026년 9월, 9개월 이상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을 꼭 지켜야 하나요? 60일 안에 꼭 들어가야 하나요? 좀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안 되나요? 질문 많이 받습니다. 원칙은 지정 기간 내 입주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으면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지 계약 기간이 남은 경우, 자녀 학기 문제, 입원, 장기 치료 등 건강 문제,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이런 경우 LH에 연락해서 입주 유예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세요. 사유서를 쓰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해 줍니다. 승인이 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해 줍니다. 그 기간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은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꼭 LH에 연락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면 안 됩니다. 1년 후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건 안 됩니다. LH 입장에서도 빈집 놔두면 손해니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넘기면 계약 해지됩니다.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조심하세요. 예비 입주자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예비 입주자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순번이 돌아오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황 첫 번째,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이게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당첨자가 여러 이유로 계약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할까요? 첫째, 서류 준비를 못합니다. 소득 증빙을 못 받았어요. 시간이 없어요. 하고 포기합니다. 둘째, 다른 곳에 중복 당첨됩니다. 행복주택도 당첨되고 국민임대도 당첨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까 하나는 포기합니다. 더 좋은 쪽을 선택하는 거죠. 셋째, 자격 미달로 실격됩니다. 검증 과정에서 소득 초과입니다. 주택 소유 이력이 있습니다. 하고 탈락합니다. 넷째, 갑자기 사정이 생깁니다. 직장이 바뀌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거나 가족 문제로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통계를 보면 당첨자의 약 12% 정도가 포기하거나 실격됩니다. 100명 중 12명 정도입니다. 이 자리가 예비자한테 돌아갑니다. 상황 두 번째, 기존 입주자가 퇴거하는 경우. 재공급 단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나가는 겁니다. 왜 나갈까요? 첫째, 소득이 올라서 자격을 상실합니다. 임대주택은 매년 소득 조사를 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주택을 구입합니다. 형편이 나아져서 내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합니다. 셋째,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갑니다. 직장 때문에, 가족 때문에, 여러 이유로 이동하게 됩니다. 넷째, 사망하거나 요양원으로 가십니다. 고령자 임대주택에서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원으로 가십니다. 재공급 단지는 퇴거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1년에 몇십 세대씩 빕니다. 이 자리를 예비 입주자가 채우는 겁니다. 상황 세 번째, 신규 세대가 추가 완공되는 경우. 신규 단지에서 가끔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600세대를 모집했는데 추가로 20세대가 더 완공됐습니다. 하자 수리 끝낸 세대가 추가된 겁니다. 이런 경우 예비자한테 연락이 갑니다. 추가 물량이 나왔습니다.
입주하시겠습니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 있습니다. 운 좋으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유형별 대기 시간 차이. 모든 예비자가 똑같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위치, 평수,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서울,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이런 곳은 대기 시간이 아주 깁니다. 아무도 포기 안 합니다. 예비 5번도 5년 이상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역세권, 학군, 좋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 편하고 학교 좋으면 인기가 많습니다. 대기가 깁니다. 반대로 지방, 외곽 지역은 대기가 짧습니다. 소도시, 이런 곳은 예비 15번도 몇 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수요와 공급 때문입니다. 서울은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공급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방은 반대입니다. 수요가 적습니다. 공급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비 순번이 빨리 빠집니다. 그리고 큰 평수는 대기가 깁니다. 60제곱미터 이상은 인기가 많습니다. 가족이 살기 좋으니까요. 포기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작은 평수는 대기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30제곱미터 이하는 상대적으로 빨리 빕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만 살 수 있으니까 수요가 제한적입니다. 유형별 차이. 영구임대는 대기 기간이 깁니다. 월세가 제일 싸니까요. 한번 들어가면 안 나갑니다. 평생 살 수 있으니까 포기 안 합니다. 행복주택은 대기가 짧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대상이라 2년, 3년 살다가 나갑니다. 회전율이 높습니다. 예비 순번이 빨리 옵니다. 국민임대는 중간입니다. 영구보다는 빠르고 행복보다는 느립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예비 입주자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봅시다. 사례 첫 번째, 서울 강동구 국민임대 예비 3번. 이 씨는 서울 강동구 국민임대 예비 3번으로 선정됐습니다. 2024년 5월에 발표가 났습니다. 예비 3번이면 빨리 오겠지 기대했습니다. 한 달 후에 연락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6달이 지나도 조용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불안해졌습니다. LH에 문의했습니다. 현재 예비 1번한테도 아직 연락이 못 갔습니다. 포기자가 없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예비 1번이 입주하고 아직도 앞에 2명이 남은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강동구는 인기 지역입니다. 교통도 좋고 학군도 좋고 편의시설 많습니다. 당첨자들이 아무도 포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겁니다. 사례 두 번째, 경북 구미시 행복주택 예비 12번. 박 씨는 경북 구미시 행복주택에 예비 12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 3월 발표였습니다. 예비 12번이면 틀렸구나 하고 포기했습니다.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연락이 왔습니다. 예비 12번 박땡땡 씨 입주 가능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요?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당첨자 100명 중 15명이 포기했습니다. 구민은 일자리 때문에 신청했다가 회사가 바뀌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행복주택이라 청년들이 짧게 살다 나가기도 합니다. 퇴고도 빨랐습니다. 그래서 예비 12번도 몇 달 만에 기회가 온 겁니다. 사례 세 번째, 부산 해운대구 영구임대 예비 7번. 최 씨는 부산 해운대구 영구임대 예비 7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1년 1월 발표였습니다. 예비 7번이면 금방 오겠네 하고 기대했습니다. 계약금도 미리 모아두었습니다. 석 달, 6달, 1년 연락이 없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거의 4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나요? 영구임대는 평생 살 수 있습니다. 월세도 싸고 위치도 좋고 아무도 잘 안 나갑니다. 당첨자 중 포기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2025년 12월에 연락이 왔습니다. 거의 4년이 걸렸습니다. 최 씨는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안 해서 다행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례 네 번째, 인천 서구 국민임대 예비 20번. 정 씨는 인천 서구 국민임대에 예비 20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 4월 발표였습니다. 예비 20번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다른 임대주택도 신청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월에 연락이 왔습니다. 예비 20번 정땡땡 씨 입주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석 달 만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대규모 포기가 있었습니다. 당첨자 200명 중 40명이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서울 인근에 행복주택이 대거 공급됐기 때문입니다. 중복 당첨자들이 서울 쪽을 선택하고 인천을 포기한 겁니다. 정 씨는 포기 안 하길 정말 잘했다고 했습니다.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요인. 예비 순번이 빨리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첫째, 중복 공급 시기. 같은 시기에 여러 단지가 동시에 공급되면 중복 당첨자가 많이 생깁니다. 이들이 하나씩 포기하게 되니까 예비가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언제 중복 공급이 많나요? 보통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입니다. 정부가 목표 물량을 채우려고 한꺼번에 공급하거든요. 이 시기에 당첨되면 중복 포기가 많아서 예비 순번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둘째, 경기 변동. 경기가 좋아지면 임대주택 수요가 줍니다. 형편이 나아졌으니 내 집 사자 하고 포기합니다. 예비한테 기회가 옵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아무도 포기 안 하고 예비는 오래 기다립니다. 요즘은 경기가 불안해서 임대주택 수요가 높습니다. 예비가 천천히 돕니다. 셋째, 정책 변화. 임대주택 정책이 바뀌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이 나오면 기존 유형 포기자가 늘어납니다. 2024년에 통합 공공임대가 새로 나왔습니다. 조건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습니다. 기존 국민임대, 행복주택 포기자도 늘었습니다. 그의 예비자들은 빨리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비 순번 조회 방법. 내 순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나의 청약 현황 메뉴로 들어가세요. 거기 보면 예비 입주자 순번 조회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본인이 신청한 단지별로 순번이 나옵니다. 현재 예비 순번 7번 이렇게 나옵니다. 고객센터 전화 LH 고객센터 1600-1004에 전화합니다. 상담원한테 예비 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신청 단지명, 주민등록번호 말씀하시면 조회해 줍니다. 현재 5번이시고 예비 2번까지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순번은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오늘 7번이어도 내일은 5번이 될 수 있습니다. 앞 사람들이 계약을 했으니까요.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체크하세요. 내 순번이 올라갔네? 이런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가 꼭 알아야 할 변수와 꿀팁, 중복 신청과 당첨 시 주의사항. 예비 입주자도 다른 임대주택에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A단지 예비이면서 B단지에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다른 곳에 당첨되면 기존 예비 자격이 상실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단지의 예비 5번입니다. 기다리는 중에 B단지에 신청을 했고 B단지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면 A단지 예비 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연락처 관리가 생명입니다. 예비 입주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연락처 관리입니다. 순번이 와도 연락이 안 되면 끝입니다.
다음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LH에서 전화합니다. 예비 8번 김땡땡씨 입주 가능합니다. 전화 받으세요. 안 받으면 문자 보냅니다. 계약 가능합니다. 연락 주세요. 그런데 문자도 못 받으면 이틀 후에 다시 전화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사람한테 넘깁니다. 잠깐만요. 전화 못 받았을 뿐인데요. 소용없습니다. LH도 빨리 계약해야 하니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처를 철저히 관리하세요. 전화번호 바뀌면 즉시 수정하세요. LH 홈페이지 들어가서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바꾸면 됩니다. 또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전화번호 바꿨어요라고 알려주세요. 통화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모르는 번호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스팸일까봐 안 받았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문자를 자주 확인하세요. 하루에 한두 번씩 문자함 확인하세요. LH 문자가 스팸함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스팸함도 확인하세요. 가족한테도 알려두세요. 내가 전화 못 받으면 대신 좀 받아줘. 부탁하세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분한테 미리 말씀하세요.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계약금은 미리 준비해 두세요. 갑자기 연락 오면 일주일 안에 계약해야 합니다. 그때 돈 모으려면 힘듭니다. 계약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단지마다 다르지만 보통 보증금의 10% 정도입니다. 영구임대는 보증금이 2, 300만 원입니다. 계약금은 25만 원 정도입니다. 국민임대는 보증금이 1200만 원 정도입니다. 계약금은 140만 원 정도입니다. 미리 모아두세요. 행복주택도 비슷합니다. 1500만 원 보증금이면 계약금이 2, 300만 원 정도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이런 거 알아보세요. 조건 되면 저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잠깐만 빌려줘. 입주하면 갚을게 하세요. 계약금 못 마련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순번이 오면 서류를 빠르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소득 증빙, 재산 증빙 서류.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지금 당장 빈집이 있어서 바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계약하고 2, 3개월 안에는 이사 가실 수 있습니다. 서류 철저히 준비하시고 계약금 챙기시고 일정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비 입주자는 빈집이 생기면 순번대로 들어갈 수 있는 대기표를 받은 상태입니다. 언제 연락 올지는 모릅니다. 빠르면 한 달, 느리면 1년 이상 걸립니다. 인기 지역, 큰 평수, 영구 임대는 대기가 깁니다. 비선호 지역, 작은 평수, 행복주택은 대기가 짧습니다. 예비 입주자는 연락처 관리가 생명입니다. 전화번호 바뀌면 꼭 수정하세요. 계약금과 서류도 미리 준비하세요. 다른 곳에 당첨되면 기존 예비는 소멸됩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예비 번호가 뒷번호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저 예비 15번인데 가능할까요? 예비 20번이면 포기해야 하나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기회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사례 말씀드렸죠? 예비 20번이 석 달 만에 들어간 경우 실제로 있습니다. 당첨자 중 포기자가 많이 나오면 예비가 빨리 올라갑니다. 중복 공급 시기, 정책 변화, 경기 변동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줍니다. 끝까지 기다려 보시고 연락처 잘 관리하시고 준비 잘 해두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올 겁니다. 예비 15번 땡땡땡씨 입주 가능합니다. 그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당첨자도 방심하지 마세요. 나 당첨자인데 뭐 하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서류 하나 빠지면 탈락입니다.
자격 검증에서 걸리면 실격입니다.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공고문 여러 번 읽으세요.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재산, 무주택 여부 정직하게 신고하고 허위 신고하면 들통납니다. 계약 일정도 철저히 지키세요. 늦으면 권리를 잃습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알람 맞춰 두세요. 당첨은 시작일 뿐입니다. 계약 완료하고 입주해야 진짜 끝입니다. 긴장 늦추지 마세요.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예비 몇 번인데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당첨됐는데 이게 궁금해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질문도 환영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주변에 임대주택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정보를 나누면 모두가 도움받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